생강 바르면 흰머리가 없어진다는 이야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진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올해 72세 되신 김순자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 문을 여시더니 조심스럽게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요즘 두피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거기서 생강을 머리에 바르면 흰머리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생강을 머리에 바르는 건 흰머리를 없애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두피만 상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효과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묻으시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검은깨는요? 제 친구는 검은깨 갈아서 매일 먹으면 효과 본다고 하던데요. 검은 콩두유도 좋다고 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터넷이나 주변 분들한테서 흰머리 없앤다는 방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강, 검은깨, 검은 콩, 심지어 양파즙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할머니는 제 말씀을 들으시더니 이렇게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그럼 저는 어쩌면 좋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머리가 정말 까맣고 숱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표정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감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 때문에 나이 들어 보인다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신대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다른 증상은 없으세요? 요즘 피곤하시거나 손발이 저리진 않으세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어머, 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손발이 자주 저려요. 그것도 흰머리랑 관계가 있나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흰머리는 그냥 미용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신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을 보면 특정 비타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흰머리가 훨씬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소를 보충해줬더니 실제로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색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영양소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잠깐만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행동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최근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에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흰머리를 만드는 세포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조건만 맞으면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 지금까지 하시던 걸 먼저 멈추셔야 해요.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요, 선생님? 그럼 뭘 멈춰야 하고 뭘 해야 하나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들고 가셔야 할 내용입니다. 생강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답인지,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할 위험한 행동들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기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생강을 두피에 바르지 마세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진저롤은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어서 몸속에서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생강차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진저롤을 두피에 직접 바르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진저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입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성분을 미백 제품에 넣습니다.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이걸 머리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검게 만들려고 바르는데 오히려 멜라닌을 억제해서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생강은 자극이 강한 식품입니다. 두피에 직접 바르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강팩을 매일 바르게 되면 두피에 빨간 반점들이 생기고 가렵고 따갑고 각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검은색 음식만 먹으면 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은 깨 먹으면 머리 검어진다. 검은 콩 먹으면 효과 본다. 흑임자죽 매일 먹으면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색깔이 검으니까 머리도 검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검은색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색깔이 그대로 머리카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당근 많이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주황색이 되나요? 시금치 먹는다고 초록색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검은 깨나 검은 콩이 좋은 이유는 색깔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특정 영양소 때문입니다. 그 영양소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색깔이 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실제로 검은 깨만 매일 드시는 분들 중에 별 효과 못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깨에 들어있는 그 영양소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흡수율까지 따져야 합니다. 세 번째, 염색약을 너무 자주 쓰지 마세요. 흰머리가 보이면 당장 가리고 싶으시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어떤 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염색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염색약 속에는 과산화수소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머리카락 색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물질이 모낭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자주 염색하면 할수록 멜라닌 세포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흰머리 가리려고 염색하는 건데 나중에는 더 많은 흰머리가 더 빨리 나는 겁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김순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한 달에 2번씩 염색을 하셨대요. 그런데 염색할수록 흰머리가 더 빨리 올라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염색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결국 두피도 예민해지고 악순환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 흰머리를 뽑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행동인데요. 흰머리 보이면 바로 뽑으시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자꾸 뽑으면 모낭이 손상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머리카락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흰머리보다 더 심각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흰머리 뽑으면 더 많이 난다는 속설 들어보셨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 뽑았다고 해서 여러 개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뽑지 말아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모낭 손상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단기간에 갑자기 흰머리가 급증했다. 특정 부위에만 동그랗게 모여서 흰머리가 난다. 요즘 피로감이 심하고 추위를 많이 탄다. 손발이 자주 저리고 빈혈 증상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단순 흰머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멜라닌 세포 기능이 떨어지면서 흰머리가 빨리 생길 수 있어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백반증이라는 질환은 흰머리가 한 군데 모여서 납니다. 피부도 함께 하얗게 변하고요. 이건 자가면역 질환이라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다행히 이런 질환은 없으셨어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의학계에는 50, 50, 5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0세 인구의 50%가 머리카락의 50%가 흰머리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머리가 언제 나느냐는 90% 이상 유전으로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일찍 머리 하얗게 새셨다면 여러분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벌써 새하얗게 새셨대요. 그럼 유전이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최근에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놀라운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연구진이 밝혀낸 건데요. 멜라닌 세포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멈춰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건만 맞으면 이 세포를 다시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긴 흰머리는 영양을 보충해주면 다시 검게 돌아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행동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생강 바르기, 검은색 음식만 먹기, 염색약 자주 쓰기, 흰머리 뽑기. 이 4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주변에 흰머리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거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비타민 B12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 B12는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비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들, 특히 악성 빈혈 환자를 조사했더니 55%가 50세 이전에 흰머리를 경험했어요. B12는 적혈구를 만들고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에 최소 4마이크로그램은 드셔야 합니다.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느냐?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드시면 약 1.5 마이크로그램 정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점심에 등푸른 생선, 그러니까 고등어나 삼치 한 토막 드시면 거기서 또 3 마이크로그램 정도 나옵니다. 저녁에 소고기 작은 접시 하나 드시면 추가로 2 마이크로그램 정도 더 섭취하시는 거죠. 그런데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축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B12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비타민 B12 보충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국에 가셔서 비타민 B12 영양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리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아까 제가 검은깨 이야기했죠? 검은깨가 좋은 진짜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구리는 타이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핵심 재료입니다. 이 효소가 뭐 하는 거냐면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의 기계예요. 구리라는 연료가 없으면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합니다.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많아도 구리가 없으면 멜라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검은깨나 검은 콩이 좋다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색깔이 검어서가 아니라 구리가 풍부해서죠. 구리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이런 겁니다. 게살, 아몬드, 렌틸콩, 땅콩, 쇠고기간, 검은깨, 매일 아몬드 한 줌, 대략 20알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땅콩 조금씩 드시는 것도 좋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조개찜이나 게 요리를 드시면 구리를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피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나이가 들면 두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먹어도 모낭까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두피 마사지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그시 눌렀다 뗐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골고루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생강은 바르지 말고 차로 드세요. 생강차를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씩 따뜻하게 드시면 좋아요. 생강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외선을 차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자외선은 두피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두피의 과산화수소가 급격히 늘어나요. 그럼 멜라닌이 표백되면서 흰머리가 더 빨리 생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모자를 쓰세요. 특히 낮 시간대에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책 넓은 모자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골프 치실 때, 등산 가실 때, 산책하실 때 항상 모자를 쓰세요. 이것만 해도 흰머리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30대 전에 흰머리가 생길 확률이 2.5배나 높습니다. 담배 연기가 모낭의 멜라닌 세포를 직접 공격하거든요. 이미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금연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빨리 새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2024년 10월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진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 몸이 암을 막아내는 방어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겁니다. DNA 손상이 발생했을 때 일부 멜라닌 세포는 스스로 색소 생성을 멈추고 사멸합니다. 이게 바로 흰머리예요. 반대로 손상된 채로 계속 증식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흰머리는 우리 몸이 암세포를 막아낸 흔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흰머리가 있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증거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흰머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한 3개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비타민 B12 보충제 하나를 드시고 계란 2개로 아침 식사하세요.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이나 쇠고기를 꼭 드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게나 조개 요리도 드시고요. 오후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대략 20알 정도 드세요.
저녁 식사 후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 드시고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두피 마사지를 5분 동안 하세요. 그리고 낮에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모자를 쓰시고 담배는 오늘부터 끊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이걸 매일 꾸준히 최소 3개월은 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속도가 한 달에 1cm 정도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김순자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별 변화가 없었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두피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가려움도 줄어들고 뭔가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 뿌리 쪽이 뭔가 달라 보인다고요. 완전히 까맣게 변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전보다 색이 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하셨는데 여러분이 못하실 이유가 없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열어서 계란 있는지 확인하시고 내일 아침 메뉴를 계란으로 정하세요. 약국 가실 일 있으면 비타민 B12 영양제 하나 사오시고요. 마트 가시면 아몬드 한 봉지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시작 2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댓글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흰머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영양 부족 때문에 더 빨리 생기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긴 흰머리 중에서도 영양이 원인이었다면 되돌릴 수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실천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다음 순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 결말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열심히 따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 2개, 비타민 B12 영양제, 아몬드 한 줌, 생강차 한 잔, 그리고 밤마다 두피 마사지를 빠짐없이 하셨어요. 밖에 나가실 때도 항상 모자를 쓰셨고요. 4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정말 밝으시더라고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거울 보는 게 이제 즐거워요. 완전히 다 검어진 건 아니지만요.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분명히 전과 달라요. 색도 진하고 머리카락 자체도 튼튼해진 것 같아요. 제가 할머니 두피를 살펴봤더니 정말 그랬어요. 새로 자라나는 뿌리의 부분의 머리카락 색이 확실히 전보다 진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너무 후회돼요. 진작 선생님 말씀대로 했으면 더 빨리 좋아졌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생강팩은 효과 없습니다. 비타민 B12와 구리가 답입니다. 둘째, 흰머리가 영양결핍 때문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셋째, 유전적인 흰머리는 어쩔 수 없지만 예방과 지연은 가능합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최소한 3개월 꾸준히 노력해야 변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도 극적이지 않아요.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건 우리 선택입니다. 비타민 B12 챙겨 드시고, 구리 많은 음식 드시고, 두피 마사지 하시고, 모자 쓰시고, 담배 끊으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1년 후, 거울을 보실 때 오늘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영상 보고 시작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여러분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흰머리로 고민하시는 분들, 생강팩 하시는 분들, 검은 깨만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분은 시작 2글자, 이미 실천 중이신 분은 진행 중 3글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